에효, 이놈의 변비는 화장실 갔다 와도 시원하지가 않아. 이래서 오늘 동창회도 못 갈 것 같아. 매번 약속 있는 날만 되면 배가 아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니 참 속상해. 약국에서 변비약도 사고 한의원도 갔는데 하루만 좋고 또 제자리야. 박 할머니 아직도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나요?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변비 때문에 외출도 못했어요. 경로당 나들이도 자주 빠지고 못 갔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그게 말이죠. 비결이 따로 있어요. 우리 손자가 소개해준 소화기내과 전문의 선생님 방법을 따라했더니 효과를 봤어요. 40년 변비가 달아났어요. 이제는 아침마다 시원하게 화장실 다녀오니 언제든 외출할 수 있어서 좋아요. 지난주에는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다니까요. 정말요, 그런 방법이 있다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시나요? 5분? 10분? 아니면 30분 이상?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신문 한 부를 다 읽고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소화기 건강을 연구해온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수환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이 변비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 중 대부분이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매일 변기 앞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변비약에 의존하고 배가 더부룩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날들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매일 아침 편안하게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소화 기능이 좋아지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심지어 기억력까지 좋아지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우리 몸의 건강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 건강은 뇌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최신 의학 연구에서도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박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변비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화장실에 앉아 있었지만 결국 약도 내성이 생겨 변을 볼 수 없었죠. 그 후 관장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을 실천하신 지 단 2주 만에 약 없이도 매일 아침 시원하게 배변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잘 잊어버리던 일상적인 일들도 더 잘 기억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변비로 고생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고통이 아닌 상쾌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끄신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고생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약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그 약들이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먼저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간단히 점검해 볼까요? 매일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20분 이상인가요? 일주일에 3번 이하로 배변을 하나요? 변을 볼 때 힘을 많이 주나요? 배변 후에도 시원하지 않고 변이 남아있는 느낌이 드나요? 이 중 2가지 이상의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분명 변비로 고생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단계별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랜 연구와 수많은 환자들의 경험을 통해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변비에서 벗어나 건강한 배변 습관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소중한 정보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변비가 지속되면 우리 몸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변비가 어떻게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을 해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변비는 단순히 화장실에 자주 가지 못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3번 미만으로 배변을 하거나 배변 시 심한 힘을 줘야 하거나 딱딱하고 마른 변이 나오거나 배변 후에도 시원하지 않고 잔변감이 있는 상태를 모두 변비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변비라고 부릅니다. 변비가 지속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독소가 체내에 쌓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물을 소화한 후 남은 찌꺼기와 독소를 대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변비로 이 과정이 지연되면 장 속에 있어야 할 독소들이 혈액으로 흡수되어 온몸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것을 장독소라고 부르는데 피부 트러블부터 만성 피로, 두통, 심지어 기분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20년 넘게 심한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이분은 만성적인 피로감과 두통으로도 병원을 자주 찾으셨는데 이 모든 증상의 원인이 바로 변비였던 거죠. 변비 치료 후에 다른 증상들도 함께 좋아지는 것을 보고 이분도 정말 놀라셨습니다. 둘째, 변비는 치질과 항문 질환의 주범입니다. 딱딱한 변을 배출하기 위해 힘을 많이 주다 보면 항문 주변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이것이 심해지면 치질이 됩니다. 치질은 출혈, 통증, 가려움을 유발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줍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항문 균열이나 직장 탈출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변비는 장 건강을 해칩니다. 우리 장에는 수많은 유익한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이 균들이 우리 소화와 면역 기능을 돕습니다. 그런데 변비가 지속되면 이런 좋은 균들의 균형이 깨지고 해로운 균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장내 세균 불균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면역력 저하, 염증성 질환, 심지어 우울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넷째, 놀랍게도 변비는 우리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장과 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장과 뇌의 축이라고 불립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 뇌 기능도 저하될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만성 변비가 있는 노인들이 기억력 저하나 인지 기능 감소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비는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음식물이 장에 너무 오래 머물게 되면 불필요한 수분과 영양소까지 과도하게 흡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몸이 붓고 복부 팽만감이 생기며 정작 필요한 영양소는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영양소 흡수 장애는 전반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김 할머니는 만성 변비와 함께 심한 영양 결핍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데도 비타민과 미네랄 수치가 계속 낮았던 거죠. 변비 치료 후에야 영양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변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문제들이 무섭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변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한 배변 습관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변비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바로 물 마시는 법과 식이섬유 섭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변비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바로 식이섬유와 수분 섭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변비 해결의 핵심 열쇠입니다. 먼저 식이섬유부터 알아볼까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는 식물성 물질입니다. 소화가 안 된다니 별로 좋지 않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이 바로 식이섬유의 놀라운 역할입니다.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그대로 도달하기 때문에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 운동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수용성 섬유와 불용성 섬유입니다. 수용성 섬유는 물에 녹아 젤 같은 물질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출을 쉽게 해줍니다.
귀리, 보리, 사과, 감자, 당근, 콩류에 많이 들어있죠. 불용성 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그대로 장을 통과하면서 대변의 부피를 늘려 배출을 도와줍니다. 현미, 통밀빵, 견과류, 씨앗류, 채소의 껍질에 풍부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식이섬유는 하루 25에서 30g 정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의 절반도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섬유질 섭취가 부족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조리가 간편한 가공식품을 선호하게 되고 치아 문제로 딱딱한 채소나 견과류를 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박할아버지는 평생 흰 쌀밥과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채소는 거의 드시지 않았죠. 그 결과 심한 변비와 대장 질환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식단 조절을 권해드린 후 매일 현미밥과 잡곡밥으로 바꾸고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추가하셨더니 불과 한 달 만에 40년 넘게 달고 살았던 변비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얀 밀가루 대신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흰 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 흰빵 대신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드세요. 둘째, 매 끼니에 채소를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특히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채소가 좋습니다. 셋째, 과일도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것은 껍질째 드세요.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이 섬유질이 훨씬 많습니다. 넷째, 간식으로 견과류나 씨알류를 드세요.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 등은 훌륭한 섬유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갑자기 많이 섭취하면 가스, 복통, 설사 등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 조금씩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5g 정도 추가하고 1에서 2주 간격으로 5g씩 늘려가세요.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요소인 수분 섭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이섬유가 아무리 많아도 수분이 부족하면 오히려 변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물을 흡수해 부풀어야 대변의 부피가 늘고 장 운동이 촉진되기 때문이죠. 충분한 수분 없이 섬유질만 늘리면 오히려 딱딱한 변이 생겨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 약 2리터, 즉 생수병으로 큰 것 한 병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또 화장실 가는 것이 귀찮아서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습관은 변비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물을 효과적으로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이것은 마치 자동차 시동을 거는 것과 같아서 하루장 활동을 시작하는 신호가 됩니다. 둘째, 식사 중에는 물을 적게 마시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중 많은 양의 물은 소화액을 희석시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요. 셋째,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까지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되 그 이후에는 최소화하세요. 밤중에 화장실 가는 것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제 환자 김 할머니는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하루에 물을 한 컵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심한 변비와 요로 감염으로 입원까지 하셨죠. 퇴원 후 제가 알려드린 대로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더니 변비도 좋아지고 소변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물 마시기가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책상이나 TV 옆에 물병을 항상 두고 자주 마시세요. 물맛이 싫다면 레몬이나 오이, 민트 잎을 넣어 향을 더하세요. 차도 좋은 수분 공급원이 됩니다. 녹차, 보리차, 국화차 등 카페인이 적은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자주 드세요. 수박, 오이, 토마토, 배 등은 90% 이상이 물입니다. 식이섬유와 수분 섭취를 함께 늘리면 대부분의 변비 문제는 크게 개선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변비 해결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 바로 운동과 올바른 배변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위한 여정 함께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제 변비 해결의 또 다른 중요한 열쇠인 운동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운동은 변비 해결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격렬한 운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와 체력에 맞는 적절한 운동만으로도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운동이 어떻게 변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첫째, 운동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합니다. 연동 운동이란 장이 음식물을 밀어내기 위해 규칙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움직임입니다. 운동을 하면 이 연동 운동이 활발해져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둘째, 운동은 복부 근육을 강화시켜 배변 시 힘주기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셋째,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스트레스는 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면 장 건강도 자연히 좋아지게 됩니다. 제 환자 중 이 할아버지는 은퇴 후 움직임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심한 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한 지 불과 2주 만에 변비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도 모른 사이에 웃음이 나왔죠. 그럼 어떤 운동이 변비 해결에 좋을까요? 첫째, 걷기입니다. 가장 쉽고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죠. 하루 30분 정도 편안한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30분이 어렵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수영이나 수중 운동입니다.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되어 특히 노년층에게 좋습니다. 셋째, 요가나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복부와 골반 부위를 스트레칭하는 동작은 장 기능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변비 해결 스트레칭을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 당기기입니다. 바닥에 누워서 양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보세요. 이 자세를 15에서 30초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은 복부에 가벼운 압력을 주어 장을 자극합니다. 하루에 3에서 5회 반복하세요. 두 번째는 고양이 소 자세입니다.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등을 아래로 내리고 내쉬면서 등을 위로 둥글게 올립니다. 이렇게 배와 등의 근육을 번갈아 수축시키는 것이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5에서 10회 천천히 반복하세요. 세 번째는 비틀기 자세입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굽히고 양쪽 무릎을 함께 오른쪽으로 눕히고 고개는 왼쪽으로 돌립니다. 15에서 30초간 유지한 후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이 동작은 장이 위치한 복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칭은 하루에 한 번, 가능하면 아침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몸이 뻣뻣할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운동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배변 자세입니다. 변기에 앉는 자세가 배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의 구조상 쪼그려 앉는 자세가 가장 자연스러운 배변 자세입니다. 현대식 변기는 이런 자연스러운 자세와는 거리가 있지만 약간의 보조 도구를 활용하면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변기에 앉을 때 발 밑에 작은 발판을 두고 무릎을 엉덩이보다 높게 올리세요. 이렇게 하면 직장과 항문 사이의 각도가 더 곧게 펴져서 변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집에 발판이 없다면 두꺼운 책이나 상자를 대신 사용해도 됩니다. 또한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면 더 효과적입니다. 배변 시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리하게 힘주기입니다. 너무 세게 힘을 주면 치질이나 항문 찢어짐, 심지어는 뇌졸중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대신 복식 호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에 힘을 주세요. 그래도 변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 포기하고 나중에 다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변을 미루지 마세요. 변이를 느꼈다면 가능한 빨리 화장실에 가세요.
변이를 무시하면 대장에서 수분이 더 흡수되어 변이 더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변의 신호가 약해져 배변 반사가 둔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아침 식사 후 30분 이내가 배변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화장실에서 5에서 10분 정도 머무르면 몸이 점차 이 시간에 배변하도록 조절됩니다. 제 환자 중 최 할머니는 3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발판을 사용하고 배변 자세를 바꾸는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셨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오래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운동과 올바른 배변 자세는 식이섬유와 수분 섭취와 함께 변비 해결의 삼각형을 이룹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실천한다면 변비에서 벗어나 건강한 장을 되찾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변비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장 건강을 특별히 도와주는 음식들과 복부 마사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 건강에 특별히 좋은 음식들부터 알아볼까요? 첫째,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발효식품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란 우리 장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살아있는 균을 말합니다. 이런 균들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의 수분을 조절하여 변비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김치, 요구르트,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요구르트는 쉽게 구할 수 있고 맛도 좋아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데요. 모든 요구르트가 다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꼭 생균 함유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또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플레인 요구르트가 더 좋습니다. 거기에 견과류나 신선한 과일을 더하면 맛도 좋고 섬유질도 추가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둘째,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등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은 장벽을 부드럽게 하고 윤활유 역할을 해서 변이 더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아침에 빈속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먹는 것은 오래된 민간요법이지만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제 환자 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올리브 오일 한 티스푼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배변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로 장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연동 운동을 촉진합니다. 또한 장에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어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현미, 견과류, 콩류, 녹색 잎채소, 바나나 등의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넷째,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과 채소입니다. 수박, 오이, 토마토, 샐러리, 배 등은 9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스럽게 수분 공급을 도와줍니다. 또한 이런 음식들은 섬유질도 함께 공급해주니 일석이조입니다. 다음으로 장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 가공육, 튀긴 음식, 당분이 많은 간식, 카페인이 많은 음료 등은 장 기능을 방해할 수 있으니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복부 마사지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복부 마사지는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고 가스 배출을 도우며 변비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침대나 바닥에 편안하게 누워서 시작해 보세요. 첫째, 준비 단계입니다. 양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후 배꼽 주변에 손을 얹고 깊이 심호흡을 몇 번 합니다. 배가 오르내리는 것을 느끼며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둘째, 시계 방향 원형 마사지입니다. 장의 운동 방향은 시계 방향입니다. 오른쪽 아래 복부 맹장 부위에서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가로질러 그리고 왼쪽 아래로 내려오는 큰 원을 그리며 복부를 마사지합니다.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의 압력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셋째, 사랑 마사지입니다. 두 손을 배꼽 양쪽에 놓고 양손을 바깥쪽으로 밀어냈다가 다시 안쪽으로 모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것도 10회 정도 반복하세요. 넷째, ILU 마사지입니다. 이것은 대장의 모양을 따라하는 마사지로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우선 오른쪽 엉덩이부터 갈비뼈 아래까지 수직으로 올라가는 I 모양을 그립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서 왼쪽으로 가로질러 L 모양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U 모양을 완성합니다. 이 세 동작을 연결해서 5회 정도 반복하세요. 이런 복부 마사지는 하루에 1에서 2회, 특히 아침에 일어난 직후와 취침 전에 하면 효과적입니다. 식사 직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부 수술을 받았거나 복부에 통증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시행하세요. 제 환자 박 할머니는 매일 아침 복부 마사지를 하신 후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는데 40년 된 변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요즘은 화장실에 가는 게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변비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식이섬유와 수분 섭취, 적절한 운동, 올바른 배변 자세, 그리고 장 건강을 위한 특별 음식과 마사지까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시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이룹니다. 이제 이 모든 방법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실천 계획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천 계획을 세워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변비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변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4주 변비 탈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많은 환자들이 성공적으로 따라왔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4주 변비 탈출 계획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주차에는 수분 섭취에 집중합니다. 이것은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매 식사 2시간 전후로 한 잔씩, 그리고 취침 2시간 전에 한 잔. 물병에 시간을 표시해 두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1주차부터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에는 변이 나오지 않더라도 5에서 10분 정도 앉아 있습니다. 제 환자 김 할아버지는 이 첫 주 계획만 실천했는데도 변비 증상이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물을 마시는 게 힘들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자연스러워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2주차에는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는 데 집중합니다. 1주차에 물 마시기는 계속 유지하면서 매 식사에 채소 반찬을 하나씩 더 추가하세요.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이나 현미밥으로 바꾸고 간식으로 과일이나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하루에 섬유질 20지를 목표로 합니다. 갑자기 섬유질을 많이 늘리면 가스나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으니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주차에는 운동과 배변 자세 개선에 집중합니다. 하루에 30분씩 걷기를 시작하세요. 한 번에 30분이 어렵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좋습니다. 또한 화장실에 작은 발판을 두고 배변 시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게 하세요. 이전에 알려드린 복부 마사지도 아침 저녁으로 실천해 보세요. 제 환자 박 할머니는 3주차부터 확연한 변화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평생 변비약을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약 없이도 매일 아침 화장실에 가는 게 편안해졌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마지막 4주차에는 앞서 배운 모든 것을 통합하고 장 건강에 특별히 좋은 음식들을 식단에 추가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구르트나 김치를 매일 조금씩 먹고
아침에 올리브 오일 한 티스푼을 따뜻한 물과 함께 마셔보세요. 또한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 쓰세요. 심호흡, 가벼운 요가, 명상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4주 동안 차근차근 변화를 만들어가면 대부분의 분들은 큰 개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몸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약에만 의존하다 보면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면 변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이 함께 좋아집니다. 제 환자 중에는 변비 해결 후 혈압이 안정되고 당뇨가 개선되고 피부가 좋아지고 수면이 개선되는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전신 건강이 함께 좋아지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변화가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0년 넘게 약에 의존해 온 분들도 이 방법으로 자연스러운 배변 습관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활 습관 개선에도 불구하고 변비 증상이 지속되거나 혈변, 심한 복통, 급격한 체중 감소 등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때로는 변비가 더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변비 해결을 위한 모든 비밀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화장실에서의 고통스러운 시간은 끝나고 매일 아침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많은 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장, 건강한 삶을 위한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